자, 이거는 모길 중학교 3학년 1학기 기말 2024년 학교 프린트 내용입니다. 문제가 모두 한 50문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풀이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나는 두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나타낸 겁니다. 즉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입니다. 이런 거를 뭐냐면 VT 그래프라 그럽니다. VT 그래프. 이게 진하게 나오네요. 잠깐만요. 1로 했는데도 진하게 나오나? 진하게 나오. 할 수 없죠 뭐.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릴 수 있습니다. 0.5로 됐습니다. 이 VT 그래프는요, 이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근데 가속도는 중학교 과정에서 잘 안 배우니까 중력 가속도 외에는 참고적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즉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말합니다. 시간당 속도 변화요. 그러니까 이거 기울기가 없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속도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 하냐면은 등 같다는 이야기죠. 등속도 운동이라 그럽니다. 또는 등속직선 운동이라 그러죠. 이런 물리학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등속운동, 여기 등속운동. 나를 보면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가 있다는 말은 가속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시간당,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도 변화가 일정하지 변화량이 일정하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말은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이야기고, 요게 뭐냐면은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등가속도 운동의 대표적인 거는 자유낙하 운동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자유낙하 운동. 그런데 여기 자유낙하 하는 거는 지금 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어디서부터? 제로서부터 해가지고. 나는 모노레일 운동에서 나타난다. 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속도가 변하면 큰일 납니다. 이게 사고로 연결될 수 있죠.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가 아니라 가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노레일은. 자, 나는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에 따라 이동거리가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속력 변화량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가와 나의 그래프의 기울기는, 내 기울기는 뭐를, 가속도는 뭐 단위 시간당 같은 시간당 속도 변화를 뜻한다 그랬습니다. 기울기는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 걸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다 틀렸고 1번만 답이네요. 그 다음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을 보면 다음 그림은 두 물체 A와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또다시 하겠습니다.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나타낸다 그랬죠. 이제 가속도는 선생님이 A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을 뜻합니다. 속도입니다. 속도. 속력 아니에요. 속력하고 속도하고 다르다 그랬죠. 속도 변화량입니다. 이걸 뜻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x축이 시간, y축이 속력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A는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변함이 없잖아요. 왜? 기울기가 일정하다, 기울기가 안 변한다, 가속도가 안 변한다. 단위 시간당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1분이면 1분, 1초면 1초,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단위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이 차곡차곡 흘러갈 때마다 속도가 변하느냐? 기울기가 없다. 속도가 안 변한다. 등속도 운동.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등속 직선 운동. 중학교 3학년에서는 뭐라 그래? 등속 운동. A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력이 1초당 10m씩 움직인다. 그런 말이죠. B는 기울기가 일정하죠. 기울기가 변함이 없죠. 가속도가 변함이 없죠.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변화량이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거를 뭐라 하죠? 등가속도 운동. 대표적인 게 뭐였죠? 자유낙하 운동. 자유낙하 운동은 처음 속력이 제로부터 점점점 증가하고 있죠. 특히 자유낙하 운동에서는 기울기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9.8이 나와줘야 됩니다. 9.8. 그래서 9.8을 뭐라 그러죠? 이게 중력 가속도 상수라고 그러죠. 자, 불명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정지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틀렸죠. 1번 틀렸습니다. 5초 동안 해필이면 여기가 딱 5초죠. 5초 동안 A하고 B하고 이동한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자, VT 그래프에서 기울기도 중요하지만 그래프와 X축 사이 면적 요게 곧 이동거리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참 좋습니다. 5초 동안 A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 면적이 나오고요. B가 이동한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삼각형 면적이 나오죠. 같을 리가 없죠. 2배 차이 나죠. 그 다음에 5초 동안 A와 B의 평균 속력은 같으냐? 평균 속력 상당히 좋은 문제입니다. 자, A 거 한번 볼게요. A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계속 속력이 10입니다. 따라서 평균 값도 뭐가 나옵니까? 10m/s가 나와야겠죠. 자, B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건 산술 평균 내면 되는 겁니다. 평균 배웠을 겁니다. 자, 여기가 제로 값이죠. 여기 값은 뭐죠? 10입니다. Y축 값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로 플러스 10을 뭘로 나눠줍니까? 2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2분의 10이죠. 이거는 5 m/s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지 않죠. 틀렸습니다. 그죠? 평균 속력 내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5초 동안 4번 들어갑니다. B의 평균 속력 여기서 계산해냈죠. 이거 맞네요. 자, 그러면 5번 A에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한다. 만일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일정한 크기의 힘이 작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가속도 값이 플러스 값으로 일정하게 나타납니다. 변하는 값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A는 기울기가 없잖아요. 가속도가 없어요. 따라서 여기서 A는 물체에 가해주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게. 그 왜 그런지는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스티커를 좀 붙여서 선생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뉴턴 법칙 중에 이게 있습니다. F는 ma라고 하는 법칙이 있는데 이게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고요. 그 힘을 받는 물체의 질량이고요. 이거는 그 물체가 보이는 가속도 값입니다. 힘은 뉴턴 단위로 바꿔야 공식에 대입할 수 있고요.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로 바꿔야 공식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가속도는 미터/세컨 제곱의 단위로 바꿔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이거는요, 지금 가속도가 없잖아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F는 MA에서 이게 제로잖아요. 따라서 제로 곱하기 M은 F가 제로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은 제로다라고 하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따라서 F가 제로일 때는요, F가 제로일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지에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고 그럴 거고요. 힘이 없으니까요. 안 받으니까 계속 정지해 있으려 할 거고, 운동하는 물체인 경우에는요,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은 운동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요. 그리고 속력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운동을 할 거예요. 요게 뭐냐면은 등속도 운동이라 그러고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 그러죠. 종합기술은 뭐라 그런다? 등속 운동이라 그런다. 자, F가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의 R자임이 제로면, 그 물체에 가해지는 R자임이 제로이면은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어떤 운동을 한다? 등속 운동을 한다. 좀 어려운 거지만은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냈기 때문에 기억을 좀, 이렇게 선생님 하얗게 적은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이걸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로 갈까요? 3번 문제로 가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자전거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이걸 이제 다중 촬영 사진이라 그러죠. 다중. 이게 그 시간 기록계, 타점 기록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운동 방향으로, 이게 0초면 이게 1초고요. 요게 2초고, 요게 3초고, 요게 4초 때 찍은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 간격이, 이 사이 간격이 점점 멀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등속이 아니에요. 등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가속도 값이 0이 아니에요. 아니, 가속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동거리는 니온 구간이 가장 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기억 니온 중에서는 니온 기간이 가장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옳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자, 속력. 자, 이렇게 한국말로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영어 두 문자를 사용해서 V는 T분의 S 이렇게 외우는 게 좋거든요. T는 시간, S는 이동거리, V는 T분의 S인데, 이게 속력은 어디가 가장 크느냐, 이 값이 가장 최대값으로 나오느냐. 그러면은 시간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가장 길게 나오면 되죠. 요게 일정할 때. 보면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속력이 최대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이동거리가 최대값으로 나타나면 니온 구간이겠죠. 기억 구간이 아니죠. 니온 구간입니다. 이게 틀렸는데?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2번으로. 왜냐하면은 여기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요. 자, 어떠한 물체든 그 물체의 속력은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합니까? 그렇죠. 이게 이동거리가 이거는 일정한데 이동거리가 점점 커지니까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니온을 보면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길이죠. 자, 니온 구간을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기억 구간에 이동하는 구간과 일정한 시간 간격 따라서 같다라고 하는 게 맞죠?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속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속력은 V는 T분의 S 이렇게 딱 적어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물체의 이동거리가 같을 때 이게 일정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상수 취급을 해버리면 됩니다. 걸린 시간이 어떻게 하면 속력이 빠릅니까? 즉 이게 큰 값이 나타나려면 t가 작아야겠죠. 짧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V는 t분의 해서 딱 적어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체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같을 때 이게 이제 상수 취급되는 거지. 이동한 거리가 어떨수록 속력이 빠르다. 이게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동 거리가 크게 나타나야겠죠. 그래서 길수록입니다. 그 다음에 물체의 운동을 같은 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연속 사진에서 즉 위에 있는 사진에 있어죠. 자, 속력이 빠르다. 그러려면 t분의 해서 적어놓고 생각해야죠. 자, 그럼 이게 크려면은 같은 시간 간격이니까 이게 일정한 거죠. 그러면 이동 거리가 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랑 뭐 같은 문제 아닙니까 이게? 그죠?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굴러가는 공의 모습을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게 촬영한 거기 때문에 타점 기록계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게 0초, 여기가 1초, 여기가 2초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3초. 그죠? 운동 방향이 이쪽 방향이라고 줘놨으니까 점점 느려지고 있죠. 이것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이 말은 힘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야만 느려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은 같은데 분명히 일정한 간격으로 공의 모습을 일정한 간격으로 촬영한 다중성광 촬영이다. 요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일정한 시간 간격이라고 해줘야겠죠. 그죠? 그래서 V는 t분의 s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상수 처리가 됐을 때 이게 V가 점점 느려지는 것은 이동거리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맞다고 보겠습니다. 여기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공의 운동을 시간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일반적으로 X축을 먼저 읽어주기도 하고 Y축을 먼저 읽어주기도 하는데 이거는 X축을 먼저 읽어준 겁니다. 여기는 시간, 여기는 속력 그래프로 나타내면 처음에는 굴러가던 공이에요. 굴러가는 공이었잖아요. 그냥 굴러가던 공이니까 속력이 점점 느려져 가지고 속력이 이제 제로를 찍게 되는 그런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그래프는 시간축과 나란하지 않죠.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축에 나란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A처럼 요런 게 바로 X축이랑 날아가는 거죠. 공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무빙 워크, 에스컬레이트, 컨베이어 이런 것들 앞에서 모노 뭐 레일인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이 속력이 변하거나 운동 방향이 변하면 사고로 이어지죠. 변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사람이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거든. 그러니까 속력이 변화해도 안 되고 운동 방향도 되도록이면 안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거냐고요. 아니야, 이 속력이 변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지.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6번으로 보겠습니다. 문제 6번에 보면 다음 그림은 기준점에서 동시에 출발한 물체 AB의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막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VT 그래프가 아니죠. ST 그래프입니다. 원래는 ST 그래프부터 먼저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게 이제 ST 그래프에 이동거리를 S라고 하고 시간을 T라고 그러니까 이 ST 그래프에서는요 기울기가 뭘 뜻하느냐면요 이게 바로 속력을 뜻하는 거예요. 속력. 이게 이동거리가 아니라 위치면 속도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력, 속도 아직 구분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속력, 기울기는 속력입니다. 여기서는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면적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울기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앞에 우리 그 공부할 때 VT 그래프 있었잖아요. VT 그래프에 쓰는 기울기와 가속도였고요. 그 다음에 X축과 그래프 사이의 면적은 넓이 말하는 거예요. 넓이. 이게 이동거리였어요.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요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동거리입니다. 따라서 여기 속력의 VA가 있고 여기 속력의 VB가 있는데 기울기가 어디가 크니? 이쪽이 크잖아. 그럼 속력이 이쪽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부동이에요. 부동호. 그래서 A가 B보다 빠르다 맞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A의 속력은 얼마이냐? 기울기를 구하면 돼요. 기울기 우리 1차 함수 많이 공부했잖아. 4분의 20. 자, 이거 구해보겠습니다. 4분의 20. 5사 20이죠. 5 미터 퍼 세크.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미터죠. 퍼 세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기울기 보겠습니다. 4분의 10이죠. 2분의 5죠. 2.5 미터 퍼 세크 이렇게 나옵니다. 두 배죠, 두 배. 왜? 기울기가 두 배니까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 A와 B는 모두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한다. 즉 ST 그래프에 쓴 기울기가 속력인데 기울기가 안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속력이 안 변하고 있죠. 그래서 맞는 내용이죠. 5초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한 시간이 더 가는 거예요. 여기가 5초라 그럴게요. 여기 5초. 5초일 때 두 물체 A와 B는 몇 미터 떨어져 있는가? 아니, 몇 미터 떨어져 있다는 거는 여기. 요 차이거든요. 요 차이. 여기 떨어져 있는 차이거든요. 보세요. 여기가 사니까 여기가 딱 2겠네. 그치? 2일 때 여기가 떨어진 거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잠깐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5초가 됐을 때 자 VA 때문에 뭐가 생기는 겁니까? 이제 이동한 거리 A의 5초일 때를 이동한 거리를 한번 내볼게요. A라는 물체가 5초가 됐을 때 이동한 거리 이게 1초당 여기 1초당 5m를 가던 거거든요. 1초당 5m를 가요. 그럼 5초가 될 때 25m를 간 거잖아요, 지금. 자, VB를 생각해 가지고 SB 이게 5초일 때 얼마까지 가는지. 자, B라는 물체는 속력이 1초당 2.5m를 가는 겁니다. 그럼 5초면 5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5, 25, 5, 20, 12.5. 그래서 얘 12.5예요. 미터 가는 거거든요. 이 차이가 얼마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25에서 12.5를 빼주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2.5 5초 5, 25 5, 20, 12 맞는데 12.5 여기에 5m니까 5, 25 25 점 되고 4 되고 2 되고 여기 12.5m 에? 여기 틀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여기 5번 틀렸는데? 6번도 있네요. 8초일 때 이게 12.5 얼마에 떨어졌습니까? 12.5m가 떨어져 있는 겁니다. 답이 이게 12.5m예요. 12.5m. 8초일 때 PA 동거리를 구하라. 그러면은 1초당 이렇게 가니까 2.5에다가 뭘 곱하면 됩니까? 8을 곱하면 돼요. 5, 8, 40이죠. 4 올라가고 0 날아옵니다. 2.5예요. 2, 8, 16이죠. 22죠. 그래서 여기 점 찍으면 20m입니다. 20m. 이거 맞는데? 희한하게 6번까지 있네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공식으로 푸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요거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V는 T분의 S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S는 어떻게 구해집니까? VT 이렇게 구해지잖아요. 그래서 SA가 5초일 때는 자 A가 5m/s니까 5 곱하기 시간이 5초죠. 5, 25m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이제 B 물체가 5초일 때는요. 이게 2분의 5 또는 2.5잖아요. 곱하기 5죠. 그래서 2분의 25 12.5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 거리 차이는 빼주면 되죠. 12.5 두 배 하면 이렇게 되니까 12.5는 금방 나올 겁니다. 8초일 때도 마찬가지죠. SB의 8초일 때 운동은요. 여기 2분의 5 곱하기 8 이렇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4가 되죠. 20m 이렇게 해서 곧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공식으로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문제 7번 갈게요. 일과 에너지 관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에너지로 에너지는 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를 줄로 같이 쓰고 있죠. 서로 전환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이게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일 에너지의 단위와 일의 단위와 에너지의 다르는 그래서 같게 써야만 되겠죠. 전환이 될 수 있으니까 틀렸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한다. 이거 맞는 말인데? 이게 답인가 보다. 그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를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물체에 일을 해주면 물체의 에너지는 감소한다? 아니죠. 일을 해주게 되면은 그 일을 받은 물체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데 물체가 여기 있어요. 이 일을 해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일은 에너지로 저장되니까 에너지를 얘한테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사람이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사람이 물체를 천천히 들어 올리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의 양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한다 라고 돼 있는데 천천히 들어 올린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 거로 이 중학교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건 천천히 들어 올리며 원래는요 고등학교 물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물체를 등속으로 들어 올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등속 중학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넘길게요. 문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좀 지우고 그림가는 위쪽으로 힘이 작용하여 상자를 들고 수평면을 걸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자 그러니까 힘은 이쪽으로 들어갔죠. 들어 올려야 되니까요. 이때 힘은 무게만한 힘입니다. 물체에 무게만한 힘이 딱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동 방향은 이 방향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수직으로 봐야겠죠. 이런 것들은 일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 일하는 게 아니에요. 수직으로 이게 힘과 이동하는 방향이 수직이 되면은 90도가 되면은 이건 일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역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힘은 이렇게 들고 있죠. 힘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의 방향으로 움직인 게 있습니까? 들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동한 게 아예 없어요. 따라서 이때도 일하는 것은 없습니다. 일한 양이 없어요. 공통점 찾아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통점이네요. 이게 답이네요.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있죠. 내가 분명히 이 방향으로 힘을 이것도 물체의 무게만한 힘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힘이 재료가 아니라 무게만한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의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으면 일을 했겠죠. 그런데 둘 다 일을 안 했죠. 틀렸습니다.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수직 방향이고요. 이건 아예 이동을 안 했죠. 얘는 틀렸습니다. 힘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했습니까? 힘의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한 거는 가 하나뿐이에요. 공통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가 않죠. 이건 아예 이동을 안 했습니다. 공통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가만 그런 해당하는 사항이죠. 자,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수평면 위에 놓인 질량 2kg의 물체 5N의 힘으로 살아났다. 자, 질량 2kg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게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여기 중력 가속도 상수 G값을 9.8로 봤을 때 단위는 미터 포 세크 제곱, 여기 2 곱하기 9.8에 뉴턴의 무게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요, 실제로 이게 움직이게 했던 힘은 5N이에요. 그래서 계산할 때는 5N 가지고 해야지 이거 가지고 무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힘으로 움직인 거니까요. 3m로 움직였습니다. 한일의 양은 W는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 이렇게 곱하죠. 반드시 뉴턴 단위, 이건 반드시 미터 단위입니다. 센티미터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건 뉴턴 미터의 단위로 나오든지 아니면은 줄이란 단위로 나오든지 이렇게 해야 되죠. 자, WNFS 한일의 양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5N 가지고 3m를 이동시켰으니 5, 3, 15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5N 3m 제대로 계산된 거는 2번이네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자, 문제 1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10kg인 추 5m 높이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중력에 대해, 이 말은 중력에 대항해서, 즉 중력이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해서는 이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야 돼요. 얼마만 힘? 무게만한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게 가지고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0 곱하기 9.8 뉴턴, 98 뉴턴이죠. 그죠? 98 뉴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 한일의 양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98 뉴턴 곱하기 몇 메다를 움직인 겁니까? 5m를 움직인 거죠.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럼 98에다가 5를 곱하는 거예요. 5, 8, 40, 5, 9, 45, 490이죠. 490줄의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 마찰이 들어가면 2를 대줘야 되고요. 공기저항이 들어가면 2를 대줘야 되는데 그걸 무시를 한 겁니다. 11번요. 그림과 같이 정민이는 무게가 10N인 물체를 든 채로,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10N이라는 힘이 이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3m를 걸어갔다 요것도 수평 방향으로 들고 갔죠. 이렇게 3m를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들고 갔는데 따라서 이게 수직이죠. 90도예요. 그죠? 그러면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1번이 답입니다. 계산할 필요 없죠. 12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무거운 이게 추에 무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은 이게 중력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중력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여기 적어 드릴게요. 중력 위치 에너지가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돌리고 중력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감소한 양만큼 나무 도막을 여기 말뚝이구나. 나무 도막이 아니라 말뚝을 박는 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12번 계속 봐보겠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야겠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말뚝을 박는 일을 할 때 추의 에너지는 증가를 합니까? 아니죠. 추의 에너지가 감소하는 것만큼 추의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감소하는 양만큼 말뚝을 박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에너지가 없어져야 일을 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어져야.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기억 들어가는 거 다 꺼버리고 답은 여기서 나와야 되는 게 T급법 먼저 볼게요. 추를 떨어뜨려 말뚝을 박을 때 에너지가, 즉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어서 일이란 걸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 맞는 말이죠.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네 한번 이제 확인하라고 해야겠죠. 추를 틀어 올리는 일을 하면 추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즉 추를 틀어 올리는 일을 누구한테 해준 겁니까? 추한테 해준 거지. 일을 추한테 해주게 되면 추는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죠. 어떤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겁니까? 그죠?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말뚝을 박기 위해 무거운 추를 들어 올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추를 들어 올리는 동안 중력에 대해 한 일이 50줄입니다. 어디에 대해? 중력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운동 에너지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중력이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라는 말은 대항해서 힘을 이렇게 줬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분명히 이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따라서 중력에 대한 중력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물체에다가 일을 해주면 그 물체의 에너지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중력 위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얼마만큼 증가를 했냐면은 500줄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500줄만큼 증가를 한 거예요. 자, 올라간 추의 에너지와 추가 말뚝에 할 수 있는 일, 즉 처음에는 여기가 기준면이라고 할게요. 지평면을 기준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죠. 그런데 여기까지 들어 올리게 되니까 위치 에너지가 얼마가 된 겁니까? 500줄이 된 겁니다.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500이라서 할 수 있는 일도 500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500을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도 500이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로 넘어가 봐야겠죠. 20분도 바로 넘어가네? 응? 아니구나. 깜짝이야. 여기 이쪽으로 넘어가. 자, 여기. 자, 다음 그림은 요거 좀 지워야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물체의 질량과 높이에 따른 중력 위치 에너지의 크기. 즉 여기 기준면이 여기라면 기준, 그래서 높이가 이렇게 있으면은 요 추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지면 위치 에너지가 감소할 거고요. 그 감소량만큼 나무 도막을 박아 넣는데 일을 할 겁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와 나무 도막을 박는데 한 일의 양은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자, 그러면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위 실험 결과 추의 질량, 위치 에너지는 m, g,
H 이게 위치 에너지라고 가르쳐 들었잖아요. 보통의 중학교 학생들은 위치 에너지를 EP라고 적으면서 칠량에다가 칠량이 M이니까 이제 칠량이 M이라는 거 아시겠죠? 9.8을 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G가 9.8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고 있죠. 중학교 학생들은 9.8 mH 뭐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위에 실험 결과 추의 질량 요걸 말하는 거죠. 나무 도막에 이동한 거리 요걸 말하는 거예요. 나무 도막에 이동한 거리는 그죠? 추의 높이와 나무 도막 이동 그래프로 오른 거는 모두 그러면은 나무 도막에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요게 이동한 거리는 정확하게 그냥 H라기보다는 델타 H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비현실적이지만은 여기까지가 10m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6m라고 해볼게요. 높이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면 지금 이동한 거리는 얼마 이동했습니까? 4m를 이동한 거죠. 그런데 나무 도막을 좀 더 내려놓고 얼마를 이동시킬 거냐 하면은 7m를 이동시킬 겁니다. 그러면은 7m 떨어졌을 때 좀 더 강하게 세리때리 박아버릴 거고, 그러니까 나무 도막이 더 많이 박힐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4m하고 7m하고 비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누구랑 누구? 추의 칠량과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 추의 높이와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 그러니까 추의 칠량이 크면 걸수록 좀 더 무거운 놈이죠. 요 놈이 10kg 가지고 했든 아니면 100kg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200kg 가지고 하면 여기에다가 9.8이 곱해질 거고 여기다가 9.8이 곱해질 거고 여기다가 9.8이 곱해져 가지고 똑같이 3m를 이동시킨다면은 그것만큼 더 강한 힘이 나타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비례를 하게 되겠죠. 추의 질량과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 즉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는요. 여기 나무 도막의 한 일의 양하고 비례를 할 겁니다. 누가? 나무 도막이 1에 이동한 거리가. 왜냐하면은 W는 FS이기 때문에 S하고 요거하고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러면은 요 추의 질량은 그죠? 여기 위치 에너지 크기하고 비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추의 질량하고 나무 도막이 이동한 거리하고 비례를 할 거고요.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인데 추의 높이하고 위치 에너지하고 비례를 할 테니까 그러면은 나무 도막이 하늘의 양도 더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동 거리도 더 많겠죠? 그러니까 얘도 되네. 이건 2번하고 4번입니다. 자,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다 비례합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의 물체를 교실 바닥으로부터 1m 높이의 책상 위에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한 일의 양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힘을 구해서 이동한 거리를 하면 되는데 이거는 지금 1m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무게만한 힘으로 들어 올린 거죠. 무게만한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항상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요. 무게만한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자꾸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텐데 중학교 과정에서는 물체를 들어 올릴 때는 무슨 힘이 필요하다? 무게만한 힘이 필요하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할 때는 물체를 등속으로 들어 올릴 때입니다. 참 좀 그렇죠. 그죠? 그래도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무게만한 힘. 그러니까 2kg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요? 9.8을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학교 문제의 특징인데 중력 가속도 상수를 9.8이라는 걸 외워두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겠죠.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력 가속도 상수는 시간과 장소에 따라 계속 달라집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줄 때는 중력 가속도 상수가 얼마인지 주어져야만 완벽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학생이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말고 9.8로 외우고 있읍시다. 그러면 자, 9.8에다가 2를 곱하는 거예요. 2를 곱하는 거나 더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28, 16이니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10이 되니까 19.6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호, 그러니까 19.6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1을 곱하는 겁니다. 그럼 1을 곱하나 마나. 자, 단위는 뭐죠? 주를 사용합니다. 19.6. 자, 줄 단위하고 같은 게 뭐였죠? 뉴턴 메타입니다. 뉴턴 미터. 왜냐하면 여기 뉴턴 단위죠. 여기 미터 단위죠. 같은 게 줄 단위입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지면에서 2m 높이에 있는 어떤 물체에 중력에 있는 위치 에너지, 중력에 그냥 위치 에너지 공식. 자, 포텐셜 에너지의 P, 위치 에너지죠. 9.8 mH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학교 3학년은 고등학교나 마찬가지니까 mgh로 외워두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개 다 적어 드릴게요. 중학생이니까 이거 보면은, 자, 그럼 이거 가지고 계산하는 거잖아요. 9.8. 자, 지면에서 2m 높이의 어떤 물체의 중력에 있는 위치에는 98이었다는 겁니다. 물체의 질량은 모른다는 이야기네요. 높이는 얼마? 2. 이걸 계산하면 98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잖아요. 그러면 m에 대해서 정리만 하면 될 거잖아요. 자, 98이 여기 있는데 밑에 9.8이 있는 거예요. 곱하기 2가 있는 거죠. 여기다 10을 곱하면 여기도 10을 곱하면 되죠. 98 곱하기 2 980 1 10 5kg으로 나오죠. 답 5번이네요. 그죠? 이 정도는 그죠? 계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2를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 17번입니다. 여기 질량이 20kg인 영호가 질량이 20kg? 그럼 9.8에다가 98에다가 1을 곱하면 286 298 이거 많이 나가네. 이거 작은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이게 농담했습니다. 자, 질량이 20kg인 영호가 수면으로부터 높이 10m인 다이빙 대에 서 있다. 자, 영호가 수면에 대한이라는 했으니까 이게 기준면이 되는 거예요. 기준면에 따라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값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높이를 지금 h인데 h를 10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질량이 있죠. 자, EP 9.8 mH. 고등학교는 어떻게 했는데 EP는 mgh. g가 9.8이죠. 우리는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9.8 20 h 얼마? 10. 자, 그러면 10을 곱한 98 곱하기 20 0 나오고 28 16 298 196 0. 자,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이거 뭐 공식 외워서 계산하는 건데 뭐. 자, 18번 욕한 거 아닙니다. 질량이 5kg 물체가 가지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지면을 기준으로 할 때 490줄이었다면 높이가 얼마냐? 자, 9.8 mH에서 9.8은 여기 있고 질량이 5인데 높이를 몰라요. 살이 들렸어, 살이. 근데 이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고? 490 나온다고. H는 490을 뭘로 나눈 겁니까? 9.8 곱하기 5로 나눈 거예요. 5약분 되잖아, 그제? 좀 계산해 볼까요? 10 나오죠, 10. 왜냐면요, 9.8에다가 5를 곱해 보세요. 58 40이지. 59 45잖아. 49에 49 이게 10 나오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답 3번이죠. 19번 넘어가겠습니다.
좀 집어야겠다.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교실 바닥에 5m 높이에서 질량이 1kg 공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이고 이 공을 왜 매달아 놓고 그래. 그냥 놔두지. 그냥 여기에서 4m 아래쪽으로 책상이 놓여져 있고요. 책상면을 기준으로 할 때는 여기를 기준으로 했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공에 대한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이 9.8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요? 1kg 곱해야 되고, 높이 얼마? 이거 4m를 곱해야 돼요. 4m 여기 요걸 곱해야 돼요. 여기에 요게 지금 A 값이고요. 교실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면 9.8 곱하기 1 곱하기 얼마죠? 5를 곱해야 돼요. 근데 이게 B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 B를 구할 때는 9.8 M H인데 이거 변함이 없죠. 이것도 지금 질량이 변한 게 아니잖아. 그럼 이거 가지고 변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거는 H의 B가 곧 에너지의 B가 될 겁니다. 왜냐고요? 9.8 일정하고요. 질량도 두 경우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 괄호입니다. 괄호. 왜냐하면 따라서 요거의 B가 뭡니까? 4대 5잖아요. 그래서 4대 5 적으면 되는 거예요. 됐죠?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20페이지. 다음 그림은 두 물체 A와 B의 높이와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두 물체입니다. 물체의 질량이 같은지 다른지도 몰라요. 높이. 자, 그러면 보세요. 이 P라고 하는 것이 9.8 곱하기 M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와 B의 질량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거 B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일정해야 되고 요거 일정해야 돼요. 요 두 개를 고정시켜 놓아야 돼요. 통제시켜 놓아야 돼요. 요것도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이게 통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B를 찾아낼 수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그런데 9.8은 원래 상수잖아요. 컨스턴트. 그러니까 고정돼 있고 통제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H만 통제시켜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H 통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높이 이렇게 통제를 시켜 놨잖아요. 0.2m로. 그죠? 이렇게 통제를 시켰더니 뭐의 비가? 그렇다면 에너지의 비가 얘의 비하고 비례하는 거죠. 자, 그럼 에너지의 비를 보겠습니다. 0.4대 4대 2죠. 2대 1이죠. 이 비율은 얘 비율과 같죠? 그래서 A가 2니까 2대 1로 나오는 20번의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봐두세요.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되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물체 A, B, C, D, E가 그림과 같은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호호. 1kg, 1kg, 여기 질량이 같죠? 그 다음에 2kg, 질량 같은 게 없는데, 3kg, 3kg 여기 질량이 같습니다. 요 두 개는 높이가 같고요. 요 두 개도 높이가 같습니다. 자, 치면을 기준면으로 하는 겁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같은 말입니다.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가장 큰 물체와 가장 작은 물체를 차례대로 해봐라. 자, 그럼 이 P를 적어놓고 해보겠습니다. 이 P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입니다. 자, 이것이 가장 크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정해진 값이니까 안 될 겁니다. 가장 크게 나오려면은 M도 커야 되고 H도 커야 됩니다. 그죠? 물론 이게 무슨 말이냐면 MH의 곱이 최대가 돼요. MH가 최대가 돼야만 얘가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최대 M과 H, M과 H, M과 H, M과 H, M과 H 최대가 되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를 기억, 니온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순으로 1 곱하기 1이죠. 3 곱하기 1이죠. 1 곱하기 3이죠. 2 곱하기 2죠. 3 곱하기 5.
그러니까 여기 6이 아 이놈이네 이놈. 그런데 여기 ABCD가 없는데? 아 여기서가 그래서 안 보이는구나. 여기가 A가 있고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D이고 여기가 E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E네 E. 이렇게 그 다음에 가장 작은 건 여기 있네요. A죠 A. 여기 답 4번이 나오는 겁니다. 21번의 답이 4번이에요. 요 곱씨 최대냐 최소인가 그렇게 해서 찾는 겁니다. 22번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질량 높이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내는 그래프. 중력에 대한 위치 에너지. 예.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는 9.8 곱하기 M 곱하기 H죠. 자, 22번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질량하고 위치 에너지 관계, 질량과 위치 에너지 관계 이 두 개가 일정할 때 이게 H가 일정한 겁니다. 이 경우는 여기도 H가 일정해야 돼요. 여기 일정하면 EP랑 이거는 어떻게 된다? 비례하는 관계가 되니까 이게 맞죠. 이거는 뭘 뜻하는 겁니까? 질량하고 아무 관계 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죠? 그럼 얘도 비례하는 거니까 내가 웬만하면 다 비례한다 그랬지. 리얼이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잘 모르면 무조건 비례한다 그러세요. 운동 에너지 말고 위치 에너지는 그렇습니다.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2층에 있는 책상 위에 질량이 10kg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2층? 뭐 그림이 이렇게 참 재밌는 그림?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기준이 어딘지를 찾아야 돼요. 2층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 이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EP 9.8 mH입니다. 계산한 시 10kg이죠. 그래서 9.8 곱하기 10kg 그 다음 H 여기가 기준으로 요 몇 메다죠? 1메다죠? 1 넣는 건데? 어디 있노? 이건데? 그죠? 23번에 3번이 답입니다. 그죠? 이쪽 또 넘어가야겠죠? 아 배고프기다. 그 다음 24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 가나다가 매달려 있습니다. 정제해 있다는 이야기죠.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자, 중력의 위치 에너지. 가장 큰 것, 물체 크기, 기준면을 어디에 삼아야, 여기 기준면이라고 되어 있네. 자, 그러면 EP 9.8 mH죠. 근데 이건 일정한 거잖아. 근데 이것이 가장 큰 걸 찾은 거예요, 최대. 그러면은 이게 가장 큰 거 찾으면 될 거 아니야. 곱씨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곱한 값이 자 그러면 2, 6, 10이죠. 여기는 4, 6, 24죠. 4, 3, 12죠. 5, 3, 15죠. 2, 4, 8이죠. 얘네 얘입니다. 자 그 다음 그림과 같이 측면으로부터 8m인 높이에 A 지점인데 질량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아 자유 낙하를 시켰습니다. 물체 B 지점을 지날 때 낙하한 거리는 4.9m입니다. B 지점을 지날 때 물체의 운동 에너지를 물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풀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풀 수 있는데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건데 여기도 위치 에너지가 있을 거고 운동 에너지가 있을 건데 이것을 합한값을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잖아요. 이걸 합한값을 역학적 에너지라 그런 거잖아요. 이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는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EP였는데요. 요 9.8에다가 MH 이렇게 계산을 했었죠. 운동 에너지는 EK라고 많이 나타내는데 이건 2분의 1M V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공식을 이 V는 속력입니다. M은 질량이고요. 그럼 넣어볼게요. 여기에 위치 에너지 얼마지? 여기 운동 에너지 없잖아요. 가만히 놓았다 그랬으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왜? V가 제로라서 운동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얘는 위치 에너지 혼자만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가 구성되는 거예요. 자, 위치 에너지 9.8 곱하기 2kg 곱하기 높이 얼마죠? 이게 8m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19.6에다가 여기 우리 많이 계산해서 말고요. 19.6에다가 8을 곱해보겠습니다. 6, 8, 48 9, 8, 72 8, 1은 8 15 156.8입니다. 이게 따라서 이 역학적 에너지는 156.8입니다. 다시 말해서 9.8 곱하기 2 곱하기 8 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왜? 운동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근데 여기 떨어지면서 가만히 나왔으니까 자유낙하를 할 거 아닙니까? 자유낙하를 했다는 것은 공기저항이 없다는 겁니다. 마찰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와야 돼요. 그럼 보세요. 여기 위치 에너지는 4.9m가 떨어졌으니 자 얼마만큼 줄게 됩니까? 이게 요거 4.9m가 줄은 것만큼 즉 M 여기 9.8에다가 M에다가 4.9 여기 줄어든 양입니다. 줄어든 양.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M은 얼마가요? 2고요. 그러면 이 9.8이죠. 9.8 곱하기 9.8입니다. 그래서 줄어든 양이 위치 에너지의 양 이게 얼마니? 9.8 곱하기 9.8 2 곱하기 4.9는 9.8 여기 나면 그것만큼 어떻게 되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가 되죠. 이해가 되십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것만큼 운동 에너지는 그만큼 증가하는 거예요. 애누리 없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뭐였습니까? 제로였잖아. 따라서 여기가 제로였기 때문에 여기 운동 에너지가 9.8 곱하기 9.8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2분의 1 곱하기 7량이 얼마죠? 2 곱하기 V가 얼마죠? V 제곱이죠. 근데 이거 떨어지면은 따라서 9.8의 제곱이 V 제곱이죠. 따라서 V는 얼마죠? 9.8이죠. 무슨 말인지 속력이 나와버립니다. 자, 비전지에서 일단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여기 있습니다. 9.8의 제곱입니다. 자, 그럼 9.8의 제곱을 해볼게요. 9.8 88 64 그럼 4가 나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네요. 계산해놔도 여기 답이죠. 그죠? 그때 이 속력은 얼마라고요? 9.8입니다. 9.8 여기 속력 구하라는 거 있나? 없네? 속력도 승력 구해드렸습니다. 9.8로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위치 에너지가 줄어든 것만큼 운동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갖게 되기 때문에요. 자, 중간고 때 수학을 100점 받았고 영어를 50점 받았습니다. 합이 150입니다. 이 150이 그대로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수학이 60점으로 줄어서 40점 줄었죠. 그러면은 요거는 40점 올라서 90점이 돼야 됩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똑같이 150이 나와야 되니까. 그 다음 2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20kg면 줄을 연결하여 도르래를 걸었습니다. 줄을 5m 당겨다가 놓았습니다. 5m를 당겼다. 줄을 5m 당겼습니다. 바닥에 있는 말통에 박혔습니다. 퐁!
이게 줄을 5m 당기든 높이를 5m를 당기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간화 과정에서 사람이 추이한 일의 양과 나에서 추가 가진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양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얼마의 힘으로 물체를 들어 올린다 그러면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요? 물체의 무게만한 힘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9.8에다가 얼마를 곱해 줘야 돼요? 20kg요. 그럼 98에다가 2를 곱하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죠? 이건 196이잖아요. 196. 그죠? 그래서 무게를 구해냈습니다. 근데 얼마를 움직여야 돼요? 이제 한 일의 양은 Fs니까 F가 196이라는 걸 알게 됐고 5m를 이렇게 넣어주겠죠. 자, 196에다가 5를 곱해 보겠습니다. 5, 6, 30. 뒷자리가 다 있고 5, 9, 45니까 8이 나오고 5일은 5가 돼서 980이 나옵니다. 980, 980. 답은 3번, 4번 쪽에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요게 얘가 얘한테 일을 해줬으니까 이거 색깔 바꿔줘야겠네. 얘가 얘한테 일을 해줬잖아요. 그럼 얘가 980의 에너지가 줄의 에너지가 증가를 한 겁니다. 따라서 일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딱 요것만큼 일을 해줄 수 있죠. 최대 일을 할 수 있는 게 요것만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에서 추가 가진 중력에 있는 위치 에너지양. 그렇다면 똑같잖아요. 어머? 이거 뭐야 이거? 답 4번인데? 맞나? 맞네. 응. 자, 그 다음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거. 다음 그가 같이 장치하고 추를 떨어뜨리면서 못이 스타일폼에 박히는 깊이를 측정할 때 못이 가장 깊게 박힌다. 그러니까 일을 많이 해줘야겠죠. 일을 최대로 해준 거잖아요. 일을 최대로 해준 것은 이놈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많아야 되죠. 최대로 많아야죠. 최대로. 위치 에너지 감소량이 최대로 많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EP 여기 M 9.8 계속 고등학교 버릇이 남아서 9.8 mh예요. 요거는 어떨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량이 커져야 돼. 델타는 삼각형 표시고 요렇게 적어도 됩니다. 요렇게 이 변화량이 가장 커야 돼요. 그렇다면 이 변화량이 가장 커지면 되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변하지 않을 테니까 이게 최대한 크면서 요 값이 변화량이 크게 나타나야 돼요. 그렇다면 얘랑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100g은 0.1이죠. 0.2예요. 0.3이고 0.4고 0.5입니다. 그런데 B만 따지니까 100, 200, 300, 400, 500으로 하셔도 돼요. 이것도 센티미터 안 됩니다. 0.5m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0.15m, 0.25m, 0.30m, 0.20m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하여튼 이렇게 곱합니다. 그러면 1하고 5하고 곱하면 5 정도 나오고 소수점 나중에 따질게요. 아휴, 그냥 B니까 곱해 보겠습니다. 전부 얼마? 5 공이 몇 개? 1호에 2를 곱하죠. 그러면 30에 0 2개죠. 그죠? 요거는 25를 300 곱해야 되니까 35, 15, 3, 6, 75, 7500이 될 겁니다. 여기 3번이 가장 커질 때는 이거는 4, 3, 12에 0이 1개, 2개, 3개 박히고요. 1개, 2개, 3개. 그 다음에 25, 가만있어요. 300,
25에 300이 막 00이고 35 15에 3이는 6 75 7500. 그 다음에 질량 여기 500g을 20m에서 떨어뜨릴 때 O이 10이고 공이 1개, 2개, 3개 붙죠. 그죠? 엄마 이거 왜 이리고? 무엇이 가장 깊이 박히는 경우인데? 오, 잠깐만요. 답이 4번인데? 맞나? 아, 맞네요. 그죠? 여기, 요 값이 가장 크잖아요. 아유, 공 한 개는 내가 눈에는 안 봤습니다. 이게 그래서 답이 5번 나오죠? 왜 이렇지? 이라고 봤는데, 공 한 개를 눈에 안 봤네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앞에서 한 건 내용과 같죠? 아이고야, 그 다음 또 넘겨볼까? 자, 20 몇 번이죠? 28번입니다. 28번. 내가 웬만하면 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무조건 이거 두 개 중에 하나죠. 그죠? 아니네. 이거 운동에너지구나. 다음 그림과 같이 빈 술에 추 한 개, 추 두 개를 올려놓은 수레를 각각 정체하고 긴 막대를 이용하여 세 수레를 동시에 나무 도막에 충돌시킨 후 나무 도막을 이동시키는 일을 했다. 즉 운동에너지 변화량이죠. 이번에는 운동에너지가 변하는 양만큼 이게 많이 변하면 일을 많이 할 겁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많이 이동하려면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운동에너지는 2분의 1 m v제곱이잖아.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비례를 하는 거죠. 얘랑 얘랑 비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력하고는 비례를 하는 게 아니죠. 제곱에 비례를 하는 거죠. 제곱에.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실험 결과로 얻을 수 있는 그래프. 그죠? 지금 속력 측정 장치가 없잖아. 추 한 개냐, 추 두 개냐, 이런 거 가지고 하고 있죠. 질량 가지고 하고 있죠. 질량.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는 거예요. 4번도 옳은 내용이지만은 속력에 대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기는요. 그래서 2번만 가지고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9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각각 1kg, 2kg에 된 두 물체 A와 B가 2m/s, 1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B를 구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분의 1 mv 속력의 제곱 이렇게 했을 때 요거의 B는요 일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를 지워놓고 비율을 구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질량이 하나는 1kg, 2kg 이건 못 지우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놔둬야 되고요. 속력도 일정한 게 아니죠. 요것도 놔둬야 됩니다. 따라서 요 B는요 mv 제곱의 B하고 같게 되는 겁니다. 자, A 물체와 B 물체의 mv 제곱 1 곱하기 2는 4 땡땡 2 곱하기 1은 1 4일은 4 2일은 2 2대 1이죠. 답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속력을 2배로 증가시키려면 속력의 제곱은 2는 4 4배가 되죠. 4배. 그래서 운동에너지는 몇 배로 증가하느냐? 4배로 증가하는 겁니다. 이런 거 문제집에서 많이 풀어봤죠.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입니다. 물체의 높이가 변할 때 위치 에너지는 변하지 않는다. 높이가 변하는데 왜 안 변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답이 나와버리는데 옳은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는 증가를 하고요.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합니다.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지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거 3번 나와서 틀리면 이거 공부 안 한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공이 수평면을 굴러가는 동안은 수평면을 굴러가는 거죠. H 불변이죠.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가 변하지도 않는데 무슨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위로 던져 올리진 물체가 올라가는 동안 위치 에너지는 증가를 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죠.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증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 틀린 거예요.
위치 에너지는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한다고 이야기하고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 틀린 겁니다. 미안합니다. 32번 어떤 물체가 지닌 위치 에너지가 20이에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는 30입니다. 그럼 다 더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네. 32번의 답 4번. 그림은 기준면에서 제자리 높이 뛰기를 하여 바닥에 도착하는 순간까지의 모습을 연속적으로 사진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가 최고점에 올라갔잖아요. 위치 에너지는 최대입니다.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최소가 돼야 돼요. 여기는 여기가 위치 에너지가 최대, 운동 에너지 최소. 그렇다면 A, B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 위치 에너지가 최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 A, E에는 위치 에너지가 최저, 운동 에너지는 최대가 돼야 됩니다. 닿기 직전에 말하는 거예요. 자, A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이다. 맞죠? 그 다음 C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제로이다. 아닙니다. 제로 맞죠? C에서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맞죠? 다음 페이지가 이쪽으로 가야 되나? 아니요. D에서는 속력이 E보다 빠르다. 속력이 어디가 빠르냐면 E가 빠르죠. D보다는 E가 빠릅니다. D에서 속력이 E보다 빠르다. 아니 E가 빨라야 되죠. 이 답 4번이네. 틀렸습니다. 어디가 D하고 E하고 속력은 누구? E가 커야 돼요. E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이다. 그죠? 맞죠? A에서도 마찬가지고. 3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물체를 A점에서 가만히 놓아 자유 낙하를 시켰습니다.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자, 간격은 모두 일정합니다. 요 간격은 모두 일정합니다. 자, 여기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가 없죠. 여기에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이건 둘 다 있는데 여기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여기 위치 에너지가 없죠. 여기를 기준면으로 삼았을 때 여기를 기준. 그래도 요 두 개 더한 거, 여기 두 개 더한 게 같아야 됩니다. 얘도 같아야 되죠. A 지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크다. 맞죠? 그잖아요. 답 두 개 찾는 겁니다. 답이 벌써 나와가지고 긴장했는데. B.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습니까? 같다는 보장이 어디노? 그죠? 지금 여기에 높이가 여기 하나, 둘, 세 개니까 3분의 1로 줄었잖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가 1이면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1배, 2배, 3배니까 3분의 2, 여기는 3분의 1,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제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 줄었습니까?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제로, 여기는 운동 에너지 3분의 1, 운동 에너지 3분의 2, 운동 에너지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 여기는 운동 에너지. 따라서 B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서로 같겠습니까? 이게 같다는 보장이 없죠. 이거는 틀렸다고 봐야 돼요. C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큽니까? 아닙니다. 운동 에너지는 D 지점에서 가장 크죠. 여기 운동 에너지. 또 틀렸죠, 이거. B 지점에서 C 지점으로 낙하는 동안 요 구간 동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잔재합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었고 운동 에너지 증가한 거 보니까 이거 맞네. 역학적 에너지를 측면에 닿는 순간 최대값을 아니죠. 어느 순간이나 모두 역학적 에너지는 같죠. 왜? 마찰이 무시돼서 보존된다고 그랬으니까요. 자, 그 다음 35번 문제. 다음 그림은 질량이 20kg인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 지점에 출발해서 D 지점까지 운동을 하는 것인데 저항 마찰 무시하니까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같습니다.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없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자, 그럼 위치 에너지를 구해볼게요. 9.8 곱하기 20 곱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98에다가 2를 곱하면 여기 2를 곱하죠. 5, 20이니까 100이잖아요.
이게 9.8에다가 100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980이에요. 여기 980줄이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만 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980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980이 나와줘야 돼요. 여기서도 역학적 에너지가 무조건 980이 나와줘야 돼요. 자, D 지점의 위치 에너지 구해놨죠? 980입니다. 운동 에너지, 이거 A 지점이죠. D 지점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B를 묻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결국은 T 지점, 여기, 이거 어떻게 문제 푸느냐면, T는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 쭉 끌게요. T. A는 여기를 말하는 거고, A하고 D하고 비교해 볼게요. 이게 위치 에너지가 5잖아요. 5라고 볼게요. 비율만 따지는 거니까, B만 묻고 있잖아요, 지금. 왜 5냐면 5m라서 5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 위치 에너지는 3이고요. 왜 3m라서? 여기 위치 에너지는 없습니다. 왜? 여기는 높이가 없기 때문에. 여기 위치 에너지가 얼마예요? 2예요. 따라서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위치 에너지가 5라면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 줄었습니까? 위치 에너지가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3이 줄었잖아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3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합해서 계속 5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일로 보면 운동 에너지 3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바로 여기 2번이 답이에요, 이거. 여기서 선생님이 5를 왜 잡았는지 한번 보세요. 높이가 5라서 5를 잡은 것 뿐이에요. 높이가 2라서 2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5에서 2만큼 얼마 줄었습니까? 3만큼 줄었잖아요. 요거 어디로 도망갔니? 운동 에너지로 도망가 있다고. 요 운동 에너지로. 여기는 위치 에너지입니다. 바로 2대3으로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36번 맞죠? 36번.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A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다. 그러니까 B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계속 980이 나와야 되죠. A점에서 위치 에너지와 같다. A점의 위치 에너지, 여기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맞아요, 이거. 이게 참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이거 맞는 말입니다.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구해볼게요. B점은 위치 에너지가 5에서 3으로 2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면 2일 수밖에 없어요. 왜? 얘랑 합해서 5가 나와야 되니까. 자, 운동 에너지가 얼마가 됩니까? 2입니다. C점에서 운동 에너지. 자, C점에서 운동 에너지 보겠습니다. C점에서는 없잖아요, 위치 에너지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바로 5가 됩니다.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5가 됩니다. 네. 이 3배냐? 아니잖아, 이게. 이 답이 이건데요. B점에서 위치 에너지. B점의 위치 에너지. B점 위치 에너지 높이가 3이라서 3으로 보면 되죠. D점에서 운동 에너지. D점에서 운동 에너지. 내가 이거 3이라 그랬지. 3. 같네요. 맞네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 C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여기 바로 여기는 운동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여기 위치 에너지밖에 없고. 그러니까 여기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역학적 에너지가 980이라서 똑같이 980이라고 해주면 되죠. 980. 맞네요, 이거. 자, D 지점에서 운동 에너지 얼마였지? 이거 3이라 그랬죠. 여기 3.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얼마였지? 2였지. 여기 몇 배냐? 2에다가 2분의 3을 하면 3이 나오잖아요. 맞네요. 왜 2분의 3을 곱해? 1.5배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실 줄 아시겠습니까, 이거? 일일이 계산을 안 해도 돼요, 이거. 다음 그림과 같이 롤러코스터가 레일을 따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요.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곳은 위치 에너지가 가장 많이 줄어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m보다 여기 3m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m. 그런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A 지점, B 지점, C 지점, D 지점, E 지점.
이거 얼마였습니까? 딱 보면 C잖아요. 여기 높이가 제일 작아야, 그죠? E도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고, C입니다, C. 그 다음, 롤러코스터 운동을 나타낸 것인데, A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입니까? 여기가 최대라고 봐지죠? 그 다음에, 옳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B 구간에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를 하죠. BC 구간도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이거 틀렸는데? 그럼 답이 3번이네. C에서 속력이 최대, 이거 맞아요. 왜냐면은 위치 에너지가 최저니까 속력이 최대가 돼야 되죠. 자, C에서 D로 갈 때는 위치 에너지로 그렇지만은 역학에는 항상 같아야 되죠. 얼마나 쉬워 이게.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롤러코스터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A입니까? 예, 그런 것 같네요. 그죠? 높이가 최대인 거니까. 운동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높이가 가장 적어야 돼요. C입니다. 맞아요. 역학적 에너지가 최대인 지점은 A. 이런 거 없죠? 모두 다 같죠? 모두 같습니다. BC 구간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맞아요. CD 구간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맞아요. 높아지는 것은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낮아지는 것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속력이 가장 빠른 곳은 높이가 가장 적은 곳을 찾으면 됩니다. C죠. 뭐야 이거. 너무 간단한데. 41번 그림은 위로 던져진 공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B와 D의 높이는 같다 그랬습니다. 공이 C에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아니라 위로 던져 올렸으니까 여기서 잠시 스탑했다가 넣어놓죠. 최대가 아니라 최소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의 크기는 항상 같습니까? 운동하는 동안 위치 에너지 크기는 계속 변하고 있죠. 그죠? 항상 같은 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유 팔이야. AB 구간에서는 높이가 높아지니까 위치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DE 구간은 높이가 낮아지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죠. 그럼 답 5번인데.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CD 구간에서 BC 구간에서 증가한 위치 에너지는 CD 구간에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 같다. 그렇죠. 그래야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죠. 이거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요 5번 이런 것들은 거의 암기 상태로 있어야 돼요. 42번 그림만 마찰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가장 높은 지점 A,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지점은 높이가 가장 낮은 B. 답이 2번인데 이거. 야 1번인데 이거 뭐. 그 다음 43번을 보겠습니다. 그림은 롤러코스터 운동을 나타낸 것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최대 여기겠죠. A.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같겠죠. 니온 틀렸습니다. 니온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지금. 기억이 안 들어가면 틀린 겁니다. A, B 그러면 기억된 것이 맞다니까 리얼부터 먼저 봐야 되죠. 자, C에서 T로 운동하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저장돼 맞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따라서 확인하겠습니다. D급번 A, B로 운동하는 동안은 속력이 빨라집니까? 예, 빨라집니다. 그죠? 맞아요. 롤러코스터 타보시면 알겠죠. 44번. 자, A에서 위치 에너지가 최대이다. AB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BC 구간에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 거꾸로 이야기했죠. 3번에 3번. C에서 속력이 최대가 된다. CD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그죠? 역학적 에너지 어디 나갔습니다. 그 다음 45번.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의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30m 높이에서 낙하를 할 때 10m 높이를 지나는 동안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30이라고 하는 이게 3이라는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운동 에너지 제로죠. 합이 역학적 에너지는 여기 더하면 3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
30m라서 3이라 했으니까 위치 에너지 1밖에 안 가지고 있겠죠. 근데 더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3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운동 에너지는 3이 돼야 2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운동 에너지는 요거랑 요거랑 때려 3이 나와야 되니까. 따라서 순간 운동 에너지는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2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이만큼 줄었으니까. 자, 줄어든 위치 에너지 양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9.8 곱하기 5 곱하기 줄어든 거 얼마였죠? 30, 10 빼면 20이죠. 20. 요 곱하면 100이지. 그럼 980이네. 답 5번이네 이거. 하시겠습니까? 줄어든 만큼 생겨나야 돼요. 줄어든 만큼. 그 다음에 46. 성광사진입니다. 자유낙하하는 거고요. 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모두 증가한다. 아닙니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있고요.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틀렸죠. 그 다음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 모두 감소한다는 1번이 틀리면 2번도 틀리는 겁니다. 위치 에너지는 감소를 하고 운동 에너지 증가한다. 그죠? 이게 맞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는 모두 변하고 있죠. 그 다음 4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A점에서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려요. B점과 C점을 지날 때, 도달할 때 에너지 관계. 자, 줄어든 것만큼 나타나고 나타난 것만큼 줄어든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기억은 A점에서의 위치 에너지다.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다. 이자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리얼은 D 지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다. 맞죠? 역학적 에너지도 됩니다. 기억과 리얼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야 됩니다. A에서 C까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증가한 물체 요거 말하는 거죠.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기억에서 D것을 빼면 되죠. 맞죠? D것은 A에서 C까지 자유낙하하는 동안 물체의 감소한 위치 에너지다. 아니면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이거죠. 이거 감소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뀔 테니까.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거 5번 이런 거 계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게. 48번 그림과 같이 20m 높이에서 질량이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아 떨어뜨렸습니다. 2kg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떨어뜨렸더니 높이 5m인 지점에 중간에 역학적 에너지는, 그거는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랑 같아야 돼요. 여기는 위치 에너지만 있죠. 9.8 곱하기 2 곱하기 2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40이잖아. 그러면 98 곱하기 4잖아. 그럼 4를 곱해봐. 48, 32. 여기 답이죠. 2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48번의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49. 다음 그림은 장난감을 롤러코스터가 정지 상태에서 A점을 출발해서 B점을 통과한 후 C점을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A에서 B로 갈 때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B에서 C로 갈 때는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고, A에서 C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고, C지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A점과 C점 사이에, 그죠? 이거 A점과 C점 사이에 위치 에너지의 차이와 같죠? 운동 에너지라고 그랬으니까요. 위치 에너지 차이. 자, 이거 4번 같은 경우에 이 계산 문제보다 더 어려운 거, 이게 이런 거는 이해 안 되면 외우세요. 그냥 외워도 됩니다. 이런 거는. 50번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최대죠. 요거는 운동 에너지가 최대입니다.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있고,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문제 다 풀었죠. 수고하셨습니다.